선택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벨라는 결단했다. 불멸의 재판정 앞 그림자와 붉은 눈동자들 사이에서 렌즈미를 품에 안고 죄 없는 죄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컬렌 가족을 지켜보며 벨라 스완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을 살려준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말에 메아리는 왕좌의 방을 천둥처럼 울렸다. 아론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그의 미소는 천천히 독꽃처럼 퍼졌다. 오, 사랑스러운 벨라,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가. 에드워드는 그녀를 막으려 했다. 벨라, 안 돼.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다. 오직 아로만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건 내 힘이지, 내 가족이 아니야. 그들을 놔줘. 아로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리하여 벨라 스완은 볼투리의 소유가 되었다. 렌즈미는 엄마에게서 떨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에드워드는 분노에 떨며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앨리스는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지금 가면 넌 죽어. 우리 모두 죽어. 그리고 에드워드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벨라는 그들을 구했다. 하지만 대가는 그녀 자신이었다. 볼테라는 하얀 대리석으로 덮인 지옥이었다. 아론은 그녀를 귀빈처럼 대했다. 넓은 방을 제공하고 맞춤 제작된 어두운 옷을 주었으며 그녀를 볼투리의 왕관의 보석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벨라는 자신이 포로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았다. 레나타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펠릭스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쫓았다. 제이는 조용한 증오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렉은 계속해서 자신의 안개로 그녀의 정신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벨라는 더 이상 떨며 이 성에 들어온 연약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뱀파이어였다. 이제 그녀에겐 능력이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정신을 건드릴 수 없었다. 아로조차도. 처음에 벨라는 저항했다. 웃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감시하의 숲속의 동물의 피로 연명하며 인간 사냥을 거부했다. 아로는 그것을 용인했다. 잠시 동안은 너의 연민은 사랑스럽구나 벨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의 운명은 그것보다 크단다. 내 운명은 내 딸을 키우는 거였어. 아로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너의 희생이 그녀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냐? 벨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볼테라에서의 시간은 날로 측정되지 않았다. 침묵으로 측정되었다. 외부 소식 없이 몇 주, 죽음의 차가운 빛을 띤 얼굴들만 보며 몇 달, 그리고 마침내 렌즈미에 대한 소식 없이 몇 년. 벨라는 그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엄마를 찾는지, 그리고 그 부재는 피보다도 더 그녀의 분노를 키웠다. 시간이 흐르며 벨라는 싸우는 것을 멈췄다. 포기해서가 아니었다. 볼테라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복종은 가치 있었다. 아로와의 친밀함은 권력을 줬다. 그리고 권력은 자유였다. 그래서 벨라는 배웠다. 복도 사이를 존경받는 그림자처럼 걷는 법을. 필요할 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방패를 외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살아남는 법을. 그리고 서서히 그녀는 볼테라 안에서 전설이 되었다. 경비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소리를 질러서도 공격을 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필요한 말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과연 누구의 편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아론은 그녀를 트로피처럼 보여주었다. 우리의 아름다운 벨라,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충성스럽지. 하지만 아로조차도 조심했다. 그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는 결코 그녀를 읽을 수 없었다. 그 사실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볼테라 지하 묘지에서 디미트리는 경계를 풀었다.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나? 그는 조용히 물었다. 벨라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를? 컬렌 가족을. 벨라는 살짝 미소 지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꽃이었다. 그렇다. 그녀는 매일 밤 에드워드를 떠올렸다. 렌즈미를. 그녀에게서 빼앗긴 삶을. 그리고 생각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힘을 모았는지, 볼투리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균열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언젠가 그녀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다면 누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 왜냐하면 어쩌면 언젠가 볼테라의 침묵의 여왕은 그들의 파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날은 요새에서의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경비대의 그림자들은 오래된 시계처럼 정확하게 복도를 오갔다. 인간 희생자들은 조용히 대리석 방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아론은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마치 세상이 그의 것인 양,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이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벨라는 중앙복도를 혼자 걸었다. 망토는 입지 않았다. 숨을 필요가 없었다. 볼테라 전역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의 길을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드미트리우스는 그녀를 보지 않고 옆으로 비켰다. 펠릭스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로를 철통같이 보호하던 레나타마저도 그녀를 보자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났다. 말 한마디 없이 모두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막고 싶지 않았다. 아로는 그녀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벨라, 놀랍군. 오늘은 호의도 없이 왔나? 벨라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눈은 녹아내린 얼음 같았다. 필요 없어. 아로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뜻밖의 방문은 무슨 일이지? 널 위해 뭔가를 가져왔어. 아로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선물이군? 끝이야. 그 순간 벨라는 자신의 보호막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아로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은 모든 이들의 마음도 감쌌다. 드미트리우스, 펠릭스, 제인마저도 모두가 첼시의 영향이 있던 자리에 절대적인 침묵이 깃드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벨라는 몇 달 동안 첼시와 훈련하며 그녀의 시를 방해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첼시는 없었다. 벨라가 확실히 없도록 만든 것이다. 아로는 천천히 왕좌에서 일어났다.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벨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들어왔다. 앨리스와 함께. 에밋, 에스메, 르네즈미와 함께. 그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성장한 하이브리드, 강력하고 아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꽃이 가득한 눈을 가진 존재. 그녀 옆에는 수십 명의 증인들이 있었다. 조용히 기다려온 동맹들. 수년 동안 벨라가 신호를 주기를.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다. 아로는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컬렌 가문의 힘은 수가 아닌 그들의 신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볼테라는 재로 변했다. 벨라는 자신의 손으로 아로를 죽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건 에드워드가 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아로의 몸이 왕좌에서 떨어졌을 때 부서진 대리석처럼 하얗고 조용히 벨라는 단지 돌아섰다. 그녀는 르네즈미를 바라보았다. 수년간 안아보지 못한 딸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집에는 끝이 났다. 그리고 함께 볼투리의 시대도.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정의만을.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얻었을 때 그녀는 왕좌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 가족에게로, 딸에게로. 자유롭게 그녀를 떠나보낼 만큼 사랑했고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 그 남자에게로. 그녀는 더 이상 벨라 스완이 아니었다. 심지어 벨라 컬렌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보다 더한 존재였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두려운. 하지만 에드워드를 바라볼 때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다. 단지 이제 자유로웠을 뿐이다.